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도착했고 가장 나중에 나왔습니다. 음식 준비를 돕고 식탁을 치우고 부모님 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내내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비어 있습니다. 부모님 마지막 표정에서 읽힌 건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다른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향한 곳은 늦게 왔다가 먼저 가버린 형이었고 가족 모임마다 얼굴 보기 어려운 동생이었습니다. 나는 다 했는데 부모님 마음은 왜 저쪽으로 가는 걸까? 내가 너무 계산적인 건가? 잘한 자식만 더 외롭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가족은 당신의 마음보다 당신의 역할을 먼저 보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설계도의 라이언 박사입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성실하게 대했는데도 그 노력이 당연하게 처리되고 오히려 거리를 둔 자식에게 부모의 관심이 더 쏠리는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전화를 자주 드립니다. 가족 모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먼저 병원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도 챙깁니다. 누가 오기 전에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지 살피고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말도 먼저 꺼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부모님과 통화하다 보면 길게 나오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연락이 뜸한 형, 가족 모임에 잘 안 오는 동생, 한번 섭섭하게 했던 그 자식, 그 사람 이야기가 더 깁니다. 걱정도 더 많습니다. 표정도 다릅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나는 이렇게 계속했는데 왜 내 이야기는 이렇게 짧을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사람이 된 걸까?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내 마음은 덜 보이고 내가 해내는 역할만 더 또렷해진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더 서러운 건 잘한 자식은 자기 감정까지 의심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형제에게 질투하는 건 아니겠지. 괜히 나만 예민하게 느끼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 보면 서운함을 말하기도 전에 스스로 입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이 생겼다고 해서 나쁜 자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멈춰 서게 됩니다.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라 내가 준 것과 돌아오는 반응 사이의 차이를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잘하면 더 인정받겠지. 더 자주 연락하면 더 고마워하겠지. 조금 더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이 논리가 거꾸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정된 것에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사람, 항상 연락하는 사람, 항상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소중하지만 급하게 붙잡아야 할 대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이 차이는 크게 느껴집니다. 늘 곁에 있는 자식은 고맙지만 동시에 안심이 됩니다. 반대로 멀어진 자식은 고마움보다 걱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이상하게 안정된 자식보다 불안한 자식 쪽으로 길어집니다. 사랑이 더 커서가 아니라 놓칠까봐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일부러 불공평해지려고 해서만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 사람은 무리해서 누군가가 멀어지는 신호를 아주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먹을 것, 잠잘 곳, 서로를 지켜줄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곁에 있는 사람보다 빠져나갈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때는 그 반응이 무리를 붙잡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 안에서는 그 반응이 성실한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워첼과 연구자들은 쿠키병 실험에서 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같은 쿠키를 주면서 어떤 병에는 쿠키가 많이 들어있게 하고 어떤 병에는 적게 남아있게 했습니다. 쿠키 자체는 같았지만 사람들은 적게 남은 쪽을 더 가치 있고 더 먹고 싶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런 흐름을 희소성의 원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은 더 귀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가족 안에서도 조용히 움직입니다. 자주 오는 자식은 언제든 볼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잘 보이지 않는 자식은 한번 얼굴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탁에 앉아도 부모의 마음은 이상하게 더 드문 사람 쪽으로 먼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자주 본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 식사가 끝난 뒤 끝까지 남은 자식은 주방에서 접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간 자식은 문 앞에서 짧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시선은 한동안 닫힌 현관 쪽에 머물러 있어요. 남은 사람의 손은 바쁜데 부모님의 말은 떠난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애정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것에 먼저 반응합니다. 잘한 자식이 외로운 건 가족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혼자 너무 많은 반응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불편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계속 잘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덜 보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기대치가 됩니다. 매번 먼저 오는 사람, 매번 부모님을 챙기는 사람, 매번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
가족은 그 사람을 특별히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기보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칭찬보다 실망이 먼저 옵니다. 늘 오던 사람이 한 번 못 오면 사정이 생긴 게 아니라 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원래 잘 안 오던 사람이 한 번 오면 별일 아닌 방문도 큰일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행동인데 가족 안에서 해석이 다릅니다. 이미 기본값이 된 사람과 아직 기대치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오래가면 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나도 힘들었다고 말하면 갑자기 예민해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망설입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말하면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삼킵니다. 그래서 그냥 합니다. 음식을 나르고 전화를 받고 병원 일정을 확인하고 부모님 기분을 살핍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점점 비어갑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한 행동은 많은데 가족 안에서 내 마음은 점점 덜 보이는 사람으로 처리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나는 가족을 챙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가족은 나를 챙기는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이때부터 자란 자식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혼자 멀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이 구조를 알았다면 다음 가족 모임에서는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건 항상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번 가족 모임에는 네가 일찍 와서 좀 도와라 라고 말할 때 바로 네 라고 답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엔 제가 오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할 건 전날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대기 중인 사람이 아니라는 신호가 생깁니다. 사람은 늘 가능한 사람을 고마운 사람보다 편한 사람으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스스로 정해야 내 시간이 가족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든 걸 너무 늦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줄입니다. 내가 하면 되지, 말하면 분위기만 이상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침묵이 반복되면 상대는 그 사람이 괜찮은 줄 압니다. 다음 가족 모임에서 설거지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면 웃으면서도 짧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나도 좀 쉬었다가 할게. 오늘은 내가 다 하기는 어렵겠어. 이 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필요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먼저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이 와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멈추는 시점을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알아줄 때까지 더 하고, 형제가 고마워할 때까지 더 참고, 가족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 또 움직이게 됩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뒤에는 집에 오자마자 오늘 한 일을 잠깐 나눠보십시오. 내가 기꺼이 한 일, 부탁받아서 한 일, 부탁받지 않았는데 불편해서 먼저 한 일, 특히 마지막에 해당하는 일이 많다면 다음 모임에서도 같은 외로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란 자식이 무너지는 지점은 마음이 부족한 곳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조용히 가져오는 곳입니다. 가족에게 잘한 사람이 왜 더 외로워지는지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잘해왔기 때문에 가족이 그 행동을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기본 조건처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당연해진 행동은 감사보다 기대로 바뀝니다. 기대가 된 행동은 해도 크게 보이지 않고 못했을 때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는 방식만으로는 관계 안의 해석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리를 둔 자식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도 반드시 부모가 더 사랑해서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안정된 사람보다 놓칠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계속 같은 장면에서 같은 감정이 반복됩니다.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싶어서 또 움직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혼자 허전해집니다. 이제는 사람의 말보다 반복되는 장면을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누구에게 말이 길어지는지, 나는 언제 당연한 사람처럼 움직이는지,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 하나가 다음 가족 모임에서 같은 손해를 줄이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가족 안의 장면이 있다면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보십시오. 가족 안에서 나만 당연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같은 장면에서 또 혼자 지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 남겨주시고 구독해두시고 다음에도 같이 보십시오. 심리설계도의 라이언 박사였습니다.